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한국인 교사들과 같은 팀이었던 교사들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충남교육청 해외봉사단 교사 6명은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11명이었던 팀원 가운데 실종된 4명과 현지에서 지원단에 합류한 1명을 제외한 6명이 오늘 귀국한 건데요. 교사 중 1명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를 당한 선두그룹과 후미그룹의 거리 차이는 약 6m 정도였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는 엿새째 수색 작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두껍게 쌓인 눈과 얼음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산대교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난간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추락한 차량을 크레인으로 인양합니다.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데요. 다리 위 난간은 한가운데가 찌그러진 채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성산대교에서 SUV 차량 한 대가 난간을 들이받고 한강으로 추락했는데요.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은 구조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인도로 돌진했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펜스가 없어 그대로 난간을 뚫고 추락한 겁니다. 경찰은 차량을 인양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만취한 승객이 다짜고짜 버스기사에게 대걸레를 휘둘렀습니다. 그제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시내버스 안 남성이 버스 안에 있는 대걸레를 들고 나오더니 갑자기 버스기사를 향해 휘두릅니다. 남성은 욕설을 하며 무언가를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또다시 대걸레를 휘두르자 손으로 막는 버스기사. 보다 못한 승객이 말리고 나서야 남성은 하차합니다. 알고 보니 남성은 정류장을 지나고 하차벨을 눌렀는데 중간에서 내려주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건데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버스 관계자는 버스기사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겨울철마다 산 꼭대기에서 낮 뜨거운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말고 그랬지 뭐 요즘 한국에 보내. 그 안에서 흡연하시는 것 같은데 흡연도 안 되십니다. 예. 흡연 안 했어. 흡연 안 하셨어요? 얘기해봐요. 등산로 이곳저곳에 비닐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보입니다. 단속반이 걷어보니 안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데요. 몰래 가져온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는 중입니다. 바닥에는 술병과 담배까지 보이는데요. 태백산 국립공원은 이달 들어 집중 순찰에 나선 결과 60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적발된다고 해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인데요. 일부 등산객들의 잘못된 행태에 국립공원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재도 있고 왜 라면을 집에서 먹지? 그거 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지. 자, 태백산 국립공원입니다. 규정을 어겨가면서 라면을 끓여 먹는 등산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한동안 좀 잠잠했거든요. 또 올해 들어서 이런 불법 행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다가 올해 들어 불법 행위가 늘어난 건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속하신 분들이 이제 태백산 국립공원 사무소 관계자분들인데 일단 이렇게 많이 라면 끓여 먹던 등산객들 적발된 이유를 본인들이 이렇게 설명을 일단 했습니다. 네. 따뜻한 날씨 때문에 여러저러 지역 행사들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올 1월에 탐방객이나 등산객들 수 자체가 일단 더 많이 늘어났고 일단 탐방객 수가 늘었고 또 한 가지는 주말을 이용해 점심시간에 집중 단속을 또 이번에 특별히 더 벌였대요. 예전에는 뭐 한 번 나갈 거 이번엔 2번, 3번 나가다 보니까 단속 인원이 늘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보자면 상당히 많은 수가 늘었는데 일례로 2018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적발 건수가 67건이었습니다. 네. 2009년 1월 같은 경우에는 39건이었어요. 19년 1월이죠. 네, 근데 올해 2020년 15일에 1월 15일이니까 뭐 절반도 지나지 않았을 네. 때 적발된 건수가 이미 60건이 넘었어요. 이런 추세를 간다면 월말까지 가면 뭐 2배, 3배까지 늘 수도 있다라는 말이니까 굉장히 많이 수가 는 건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예. 이러면 안 되고 위험이 안 있건 되죠. 없건
왜 이렇게 끓여 먹을까? 아까 앵커께서 질문하셨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맛있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맛있는 것과 해서 안 되는 것은 차별을 둬야죠. 집에서 끓여도 맛있습니다. 자, 단속이 이게 되는데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다. 그래서 반복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아예 불 피우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있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런 행동을 하다가 혹시라도 큰 불이 나면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형법에 실화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산림과 관련한 개별 법령도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화재까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과태료에 그칩니다. 과태료요? 네, 특히 행정처분이네요? 네, 과태료 10만 원에 그치고요. 이렇게 뭐 구체적인 처벌도 아니고 과태료에 그치다 보니까 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버스 기사 폭행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 승객이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 대걸레로 폭행하고 위협하는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요. 폭행이 있기 전까지는 실랑이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소란을 피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원의 시내버스에서 오후에 일어난 일인데 보시면은 뒤에 앉았던 분이 저 대걸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걸레를 가까워가지고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을 먼저 한 번 가격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이 이제 피하겠죠. 피하고 있는 상태에 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욕설도 했어요. 이유는 보니까 아마 정류장이 지나쳤는데 배를 눌렀는데 앞문을 개방 안 했다. 이런 트집을 잡고 아마 폭행한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이제 달려서 내리게 했는데 예. 시내버스는 그렇습니다. 정류장을 지나고 나서 하차비를 누른 남성이 다짜고짜로 때렸다.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네. 그 진단의 이유가 나왔는데 버스 타시면 아시겠지만은 버스 쪽 뒤쪽은 가려있지만 옆에는 비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시건 폭행을 할 때 뒤쪽에서 모르고 옆에서 폭행하게 되면은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버스 기사분은 뭐 피해 상처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도 좀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든 버스 안에서 하게 되면은 CCTV 다 찍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는 특가법에 대해서 더 가중돼서 처벌된다는 사실까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